네, 65세 여성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주사를 4번 맞고 많이 좋아졌지만 수면 중에 어깨 저림 증상이 있는데요. 완치가 안 된 건가요? 또 주의해야 할 운동은 무엇인지, 수영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주사를 4번 맞았다.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근데 수면 중에 어깨 저림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깨가 저려서 깨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어깨가 저려서 잠이 잘 안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어깨가 저리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목 디스크 말씀드렸잖아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혹시나 이게 내 목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나. 어깨 충돌 증후군은 그리고 아까 좀 안 좋은 자세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목 주변 안 좋은 자세는 목 디스크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 저림 증상이랑 내 예전에 아팠던 증상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혹시 다른 증상이 남아있던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완치가 안 된 건가요? 물론 완치라는 거는 안 아픈 게 완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운동 무엇인지, 팔을 올리는 건데 내가 팔을 쓰는 건데 이거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잘못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운동을 할 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영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수영도 이제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이 있는데, 자유형이 이거 하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유형을 할 때 내가 이게 결국 회전근들을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 자유형을 할 때 이게 그 극상근이 막 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유형을 해봤는데 아프다라고 하면은 자유형은 좀 뒤로 밀어놓고 뭐 평형이나 뭐 배영 정도 괜찮을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괜찮은 거 위주로 먼저 해보시고 재활이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형을 조금 조심스럽게 저강도부터 이제 선서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그런데요.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픈데 부작용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좀 어떨까요, 원장님? 네, 당뇨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때 좀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을 때 혈당 조절이 좀 일시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당뇨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없이 만약에 주사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주사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물리치료 또는 뭐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활 운동 같은 것들 배우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 먹는 약도 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장기 복용하지만 않으시면요. 다음으로는 대단하신데요. 마라톤을 30년 가까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관절을 너무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오늘날만 말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좀 어떨까요? 네, 요즘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30년 가까이 하셨고 지금 통증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무릎 관절은 사용량과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연골 같은 경우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내 연골 상태, 무릎 관절 상태가 어떤지는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이 뼈에 발려져 있는 연골뿐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 있어요. 걔네들도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내 근력이 좋고 내 뛰는 주법이 30년 동안 하셨으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것만 잘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도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그러니까 러닝 할 때 보면은 막 그 마라톤 대회 하시면 80대, 90대 분들도 이제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괜찮으면은 하셔도 된다. 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네,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카본이 탑재된 아주 밑창이 높은 운동화가 많이 나오는데 관절은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카본 신발을 신으신 분들은 이것도 달리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카본까지 신으실 정도면은 꽤
높은 레벨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본화를 신고 무릎에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뛸 때 어딘가는 이제 내 체중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무릎 관절일 수도 있고 발목 관절일 수도 있고 또는 정강이 뭐 발 이런 데일 수 있는데 카본을 신고 뛰었더니 어딘가가 아파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좀 편한 쿠션화 또는 이런 러닝화로 그냥 일반적인 러닝화로 바꾸시는 거를 저희는 보통 추천을 드리고 안 좋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내 근력과 이 근육의 불균형들이 없으면은 카보나를 신고도 뛸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네, 요것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무릎 연골 주사는 계속 맞아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무릎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딱 무릎 연골 주사를 양쪽에 맞았고 네. 오늘도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계속 맞아도 정말 괜찮은지. 네, 계속 맞아도 괜찮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연골 주사를 맞거든요.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무릎 연골 주사가 보험 적용이 되려면 퇴행성 관절염 1기, 2기, 3기 안에 있는 분들만 이제 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4기인 분들은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잘 안 되고 0기인 분들도 왜 지금 벌써 시작하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나라에서 이렇게 1기, 2기, 3기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막 20대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관절 관리하고 싶은데 무릎 연골 주사 맞고 싶어요. 저 퇴행성 관절염 1기로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미 공부를 해서 이게 이제 내 무릎 관절에 좋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맞고 싶어 하는데 보험 적용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굳이 내가 이거 맞으면은 뭐 우리 고혈압약 먹을 때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골 주사도 이거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 6개월에 한 번 병원 가는 게 너무 귀찮아라고 하시면은 3주 동안 보통 하거든요. 1주, 2주, 3주 동안. 근데 한 주 만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농축해서 점도를 높여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만 맞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세요. 네, 6개월에 한 번 맞아도 괜찮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원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네. 77세 무릎 안쪽이 아파요. 어떡하죠,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무릎 안쪽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월상 연골판, 반달 연골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파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절 아래쪽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위 발건이라고 해서 허벅지에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세 개가 쭉 내려와서 정강이 안쪽에 붙는 그런 힘줄이 있어요. 걔네들이 세 개가 딱 모여있는 모습이 거위의 발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거위 발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퇴행성 관절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팔목을 다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상에 이상도 없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팔목이 이제 손목 말씀하시는 거겠죠? 손목을 다쳤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손목을 다치면은 뭐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힘줄이 다칠 수도 있는데 뼈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았다. 그러면 뼈가 부러진 거 아니죠.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은 뭐 치료를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인대나 힘줄이 좀 뭐 염자가 1, 2단계 이상 좀 왔다라고 하면은 고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고 일단 손목을 안 써보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거를 손목을 안 쓰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친 부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저 같은 경우는 하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인 중에 콘츄란이라는 주사를 맞고 무릎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주사는 어떤 사람한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콘주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DNA 주사 중에 무릎 관절에 전용으로 나온 그 주사고요. 요거는 보통 보험 적용이 6개월에 5번까지 돼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5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사람한테 좋은 건가요? 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 3기 사이 이런 분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주사가 콘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콘주란 주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데 5년째 어깨 관절과 무릎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뽑은 질문은 관절염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음식이 있을까요? 네. 좋은 음식을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보통 맛있는 거 많이 잘 드시라고 네. 그냥 네. 뭐 내과적인 것들 그런 뭐 당뇨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식이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식사 잘 하시는 거. 저도 예전에 뭐 레지던트 때 우리 교수님이 맨날 얘기하시던 게 밥 잘 먹는 게 최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식사 막 너무 조금만 드시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절 통증이 흐린 날에 더 심한데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온, 냉 어떤 찜질이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평소에는 온찜질을 해주시고요. 내가 오늘 좀 많이 걸었어. 뭐 계단을 좀 많이 했다. 오늘 좀 무리해서 약간 좀 열감이 느껴지고 좀 붓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차가운 거 좀 해주시고요. 평소에는 그냥 온찜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붙어있는 질문은 이 정도 받기로 하고요. 또 여기 청중에 직접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스텝이 전달해 드릴 텐데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가장 먼저 첫 번째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발바닥 뒤꿈치가 아픈데 말이죠. 족저근막염인지 아킬레스건인지 또 족저근막염이라는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되게 특징적인 증상이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아프다. 또는 한참 오랫동안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의 약간 전형적인 증상이고 아킬레스건염이랑 차이는 족저근막염은 바닥 쪽이 아픈 거고요. 아킬레스건은 뒤꿈치가 아픕니다. 뒤꿈치가 아프고 아킬레스건염은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아파오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로 안 걷다가 걸었을 때 발바닥이 아프고 좀 걷다 보면 풀린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증상이시고 이유는 내가 신발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신발을 신고 좀 오랫동안 걸었을 때 생긴 게 잘 안 낫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치료하는 방법은 스트레칭이 첫 번째고 편한 신발 신는 거 그리고 온찜질 해주는 거, 뭐 골프공 마사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잘 안 나는다. 그걸로 그냥 보존적인 요법으로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병원 가셔가지고 이것도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체해 충격파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는 약을 드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꾸준히 스트레칭이랑 마사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평발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 족저근막염에 더 잘 생길 수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길게 보자면은 근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아리 안쪽에 있는 그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것들도 병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또 재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볼 텐데요. 잠깐 뒤쪽에도 한번 팔꿈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엘보라고 그렇게 해갖고 뭐 체외 충격파도 하고 뭐 또 주사도 맞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어깨 쪽하고 계속 같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 팔꿈치 엘보가 왔을 때 엘보는 되게 만약에 그냥 테니스 엘보 우리가 흔히 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하면은 되게 전형적인 사용량에 따른 과사용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이걸 많이 썼구나, 많이 써서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데 막 많이 쓰면은 이게 왜 안 낫지라고 하시면은 사용량과 치료량의 싸움이라고 보셨을 때 특히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엘보가 왔다 그러면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손을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로 이게 엘보가 오는 이유가 아픈 데는 팔꿈치인데 주로 내 손과 손목을 많이 써서 아픈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최대한 줄이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내가 병원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낫는다라고 하면은 이 힘줄이 염증이 온 단계를 지나서 파열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아까 PRP 주사 보셨는데 그 피 뽑아서 하는 주사 되게 아픈 거긴 한데 그런 것들 6개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았을 경우에 나라에서 이것도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보험 적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주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게 내가 많이 써서 그렇다. 안 쓰면은 결국엔 좋아집니다. 네. 제가 당뇨가 한 40 정도 됐어요. 그래서 관절절을 하고 당뇨하고 상관관계를 좀 어떻게 네. 당뇨가 40년이 되면 당뇨가 우리가 이제 합병증들 걱정하게 되는데 당뇨 합병증 중에 뭐 제일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들이 눈 그리고 뭐 신장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손끝 발끝 쪽이 약간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런 관절염이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막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그냥 내가 관절은 관절대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주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주사는 당뇨 있는 분들 혈당 관리를 잠깐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없이 치료를 하지만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 번, 두 번 하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6일 날 1박 2일로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요. 무게는 다이어트 무게는 한 60kg 되고 그러는데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데 처음에 가도 한 2번 정도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어깨도 아프고 피로가 안 풀리네요. 네. 와, 설악산을 60km를 메고 다녀오시면 저도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열흘이 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흘 넘게 가고 있는 거면 이제 우리가 보통 달리는 분들도 하루 달리면은 그 다음날 쉬어주라고 보통 병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궤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 좀 무리를 하셨고 무거운 것도 메셨기 때문에 어깨도 아플 수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설악산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 무릎에 제일 우리가 경계하는 것들이 뭐 계단 내려가는 거, 뭐 산 등산할 때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물리치료도 하고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신적으로 지금 다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먹는 약이 전신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염제 같은 것들을 그래도 한 1주, 뭐 길면은 2주 정도 드셔볼 만도 하다 봅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일단 약도 드셔보시고 일단 최대한 휴식기를 조금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할 경우에 평지를 1시간 한 10분 걸으면 한 6천 보 나오는데 발목이 발바닥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뒷동산에 약간 경사진 곳을 올라 내려가면 괜찮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인지 같은 시간입니다. 네. 평지를 걸으면 발목이 아픈데 약간 예. 오르막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예. 발목이 아프다. 발목도 발바닥하고 네.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쪽이요. 네. 이게 신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약간 내려갈 때 쓰는 근육과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이 다른데 발바닥과 종아리 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후면 쪽이거든요. 후면 쪽이면은 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면은 이가 누르는 역할을 조금 덜 해도 된다. 또는 내리막도 약간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덜 써도 되는데 평지를 걸으려면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다녀오셨을 때
또는 하시기 전에 웜업이라 그러죠. 워밍업 같은 것들. 우리 근육의 온도를 좀 올려놓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똑같은 증상들이 막 안쪽 바깥쪽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약간 신발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 모자 쓰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당에서 동료들하고 운동하다가 스쿼트를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막 주문을 한참 한 7, 8분 주문이 나왔는데 그 운동하고 쥐 나는 거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게 쥐나는 거는 보통은 충분히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그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가진 근력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게 쥐가 나고 근육들이 이제 막 수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워밍업 이런 것들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럴 수 있는데 또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너무 좀 세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워밍업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청중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윤정중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박수 부탁드립니다.